경주시가 태풍으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 파손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추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 자체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대구시가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경연 해산 이후 가칭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158개 사업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누갓과 정자를 주제로 한 전시관인 봉화 정자 문화생활관이 가을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시가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주택에 가구당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용당리 원당마을, 태풍 흰남노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원당교가 끊겼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못쓰게 된 살림살이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종천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로당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 6가구가 침수됐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른 방에서 장판을 걷어내고 일주일 넘게 쓸고 닦고 정리하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복구는 막막합니다. 거기 진흙이 잔뜩 묻어가서 다 끌어내고 물 청소하고 장판 걷어내고 그 일부는 다 가져두고 다 뭐 갖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며칠째 지금 버리고 있어요. 경주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주택 675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집이 완전히 파손된 주택은 5채, 절반 이상 파손된 주택은 6채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는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1,600만 원이 지급되는 게 있고 반파는 800만 원이고 침수는 2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침수 가옥에 대하여 피해가 확인이 된 그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을 자연 재난에 따른 정부 기준을 보면 침수 주택에 복구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구호금으로 상가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도배나 장판 교체, 전자제품 구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냉장고 한 개 사면 얼만겨? 냉장고고 뭐고 다 끄집어내면 그거 조가사 되는겨. 어쨌기나 사람도 근거에 나왔는데 돈 200만 원 그거 조가 뭐로 사는겨? 경주 지역 태풍 피해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태풍으로 심하게 파손된 건축물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허가 면허인 등록 면허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되며 체납액은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 지역 피해 주민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태풍 피해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자발적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모금 운동은 본청과 교육행정기관 단위 학교별로 추진하며 모아진 성금은 기관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26일까지 전달됩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 자체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대구시가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경연 분리안을 수용하고 가칭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 시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 158개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현장 의견 조사와 예산 집행률 분석을 통해 수업 기술 나누기 카페 운영 사업 등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59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9개 사업은 개선을 통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학교가 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은 기초학력을 키우는 겁니다. 또 수준 높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대구교육의 방향성 어떨까요? 박근수 기자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선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 먼저 학교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영선초등학교는 68년도에 개교한 학교로서 올해 초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IB 월드스쿨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영선초등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 실험부, 네. 그리고 난타 이런 교육활동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모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 기본 학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향후 임기 4년 동안 어떤 정책들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학교 수업 내 개별화 수업을 좀 더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활동에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 외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수업 2교사라는 한 수업에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코티칭해서 네. 학생들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선생님이 추가로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네. 별도의 교재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문해력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권, 상부상조 이렇게 어떤 말인지 한자어로부터 출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학교에 보급해서 아이들이 별도로 이런 문해력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휘가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기초학습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또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 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방문한 영선초도 IB 월드스쿨로 인정받은 학교인데요. 이 IB 수업은 개별화 수업과 그리고 피드백,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탐구학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토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하게 발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념 기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가 깊어질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결국 진학과 또 진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느냐가 또 선택의 폭이 또 그만큼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요. 그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 부분에서도 좀 많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게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부분을 잠깐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는 대신에 네. 중학교 3학년 학년 말 시험을 치고 나면 6주에서 한 8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때의 진로 탐색 학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도를 하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작년에 시범 실시했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글로벌 경제 금융교육을 공약으로까지 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금융경제원, 대구은행, 그다음에 KDI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과 융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 금융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교재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경제 금융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이 민간이나 공공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에 우리 대구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좀 접목시킬 계획이십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동시에 우리가 학습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스스로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리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같이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수학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들 14개 학교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프로그램까지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만큼의 좋은 성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봉화는 선조들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정자와 누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요. 크기가 작고 단층이면 정자, 규모가 크고 2층이면 누각입니다. 네,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자 마루에 앉아 눈앞에 아름다운 동양화 풍경이 펼쳐집니다.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누각과 정자를 주제로 하는 전시관인 봉화 정자 문화생활관. 전국 600여 곳의 정자와 누각 가운데 가장 많은 103곳을 보유하고 있는 봉화군에 지난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봉화는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하고 선비들이 응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각광받던 곳입니다. 특히나 정자를 짓기 위한 춘향목이라는 특수한 나무가 또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비들이 많이 택한 것 같습니다. 정자 문화생활관은 팔짝 지붕과 곡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외관에서부터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집니다. 내부에는 정자의 특징과 건축 과정, 입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3개의 전시실이 있고 야외에는 서울 창덕궁의 부용정과 전남 담양의 광풍각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누각과 정자 5곳을 주변 자연 경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누정 5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에 오시면은 정자라는 건물과 정자의 주인인 선비들의 삶과 애환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가 있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정자 문화생활관에는 야생화 정원을 비롯해 8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어 코로나19를 피해 한적한 여행지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방문객은 총 5,4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봉화 정자 생활문화관에 조용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